안녕하세요. 정확히는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 문의도 좀 있었고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드라이 호퍼, 호퍼 드라이어, 그죠? 호퍼 드라이어. 여기 전기 장치를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해보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좀 업그레이드 된 거는 아닌데, 버전은 아닌데 사용 연한이 돼가지고 조금 요즘 나오는 걸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근데 사실은 내부는 똑같습니다. 내부의 그 기본적인 동작은 똑같기 때문에 잘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단지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 차단기를 올리고 요 스위치를 켜야지만 이 온도계가 켜지게 되어 있었는데 차단기만 켜도 이게 온도가 켜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키고 히터 키고, 그죠? 모터가 브로우 모터가 켜지지 않으면 히터는 독단적으로 켜질 수가 없습니다. 히터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동작을 하는 열이 좀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터만 켜지면 과열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모터가 켜짐과 동시에, 그죠? 히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겠지만 모터가 켜져야 반드시 히터를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없네. 요거는 요즘 나온 건데 예전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건데, 다른 기계 장착되어 있는 건데, 예전 타입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타입이 없고, 요즘 나오는 타입인데, 똑같다 보니까, 이거를 구성으로 해서, 얘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안쪽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될까, 확인을 좀 해보는, 여기는 지금 휴즈가 하나 달려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 뜯어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구성을 하고, 부품들을 구성을 하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라이 호퍼를 내부 배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품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회로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전기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전 거와 지금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동작은 뭐 비슷하니까 한번 회로를 그려볼게요. 일단 드라이 호퍼는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직 여기다 이제 구성은 하진 않았지만,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주 회로의 전원도 가지만 보조 회로의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 회로는 이런 전자 접촉기라든지 뭐 우리 온도 컨트롤러나 이런 것을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상이니까 두 가닥짜리에 220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과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220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조금 들어오는 전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따라서 223상인지 3상 4선식인지 3상에 380V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220을 만들었다는 그 과정하에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여기 차단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를 문에, 그 배전반 문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안쪽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리는 순간 220V에도 전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원을 만들어준다. 즉 N이나 아니면 R 또는 뭐 다운 트랜스를 써가서, 여기 다운 트랜스 하나 갖다 놨는데, 다운 트랜스든 뭘 써서라도 아무튼 220을 만듭니다. 그래서 딱 올리는 순간 PL1이라고 얘기는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나 지금 뭐 이렇게 전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는데, 셀렉터 스위치 이렇게 삐쳐 있으면 토글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올리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 호퍼에 쓰는 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올리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 락이 걸리는 스위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키는 건 뭘 키냐면은 모터를 키게 돼 있어요. 모터를 키게 돼 있는데, 모터에 동작되는 게 MC가, 전자 접촉기가 2번이에요. 2번. 여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배전반을 보면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를 뒤쪽에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THR로 할게요. THR. 저는 이제 제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착되어 있는 걸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터 또는 브로워 그러죠. 바람을 불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켜집니다. 켜지면은 모터가, 불어가 막 돌죠. 회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요것도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 나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PL2라 그래. 이거는 PL2는 파이로트 그 램프가 스위치 내부에 달려 있는 거야. 스위치 내부에 달려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히터를 켜기 위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히터를 딱 키면,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뭐 다 틀리긴 하지만, 근데 히터를 키면 모터가 켜 있지 않으면 히터가 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터 스위치 앞에 이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은 MC2의 보조 접점이에요. MC2의 보조 접점이 켜지고, 그때 여기 쭉 가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쓰면 TIC, 그래서 온도 조절기, 온도 컨트롤러죠. 온도 컨트롤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A 접점을 따서 여기에다가 TES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과열 방지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품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좀 장착되어 있는 걸 띄웠기 때문에 별로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열 방지기의 접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B접점이에요. B접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TIC, 온도 조절기의 동작에 따라서 얘가 MC1이 동작을 하는 거죠. MC1은 히터를 동작해 주면서, 여기도 PL2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회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부저를 울려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과열 방지기에 A 접점을 따가지고 부저를 달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버저. 그래서 이렇게 과열 방지기에 A 접점을 따서 이렇게 부저를 울려줘서, 과열이 되면 경광등이 돈다던가 부저가 울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 사소한 고장이 나면 또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로를 한번 그린 대로 한번 여기다 이제 설치를, 배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단자대를 이용해서, 보통 보면 단자대에 그 차단기로 가기 전에 1차 들어오는 전기가 있어요. 들어오는 전기가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사실 뭐 배선 작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기가 지금 여기는 220 단상을 이렇게 들어와서 쓰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오는 전기가 3상 4선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3상 4선식은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가 RSTN이 있고 밑에 UVWN, 그래서 N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U, V, W, N. 요런 경우에는 선이 진입해서 들어오는 선이 차단기에 세 가닥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성선이라는 N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3상으로만 쓸 때, 또 이제 3상 4선식이 아니라 딱 3상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3상에 380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운 트랜스를 쓰는 거예요. 별도의 다운 트랜스를 써서 380을 넣어서 220으로 다운 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전반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것이 하나 아래쪽에 툭 이렇게 툭 연결되어 있고 장착이 되어 있고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383선이 들어와 있구나, 3상에 380이 들어와 있구나. 얘가 없으면 여기는 223상 또는 3상에 380V와 중성선이 들어와서 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원래 전기가 이런 배전반에 오려면 3상의 전기가 반드시 쓰이겠죠. 그 다음에 중성선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접지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많게는 5가닥, 적게는 3가닥의 전기가 있어야 돼요. 223가닥이 들어왔으면 얘 필요 없습니다. 383가닥이 들어왔으면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하나 4가닥이 들어왔어. 3상에 380과 중성선이 들어오면 또 얘도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전기가 3상 4선식을 많이 써요. 3상 4선식을 많이 쓰는데 중성선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선을 하나 더 끌어온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대부분 또 요런 걸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하는 것을 한번 동작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동작시키는 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20 단상밖에 없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연결하는 방법, 또는 드라이 호퍼를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리하고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회로예요. 주회로는 뭐냐면은 타이머나 전자접촉기를 동작시키고 컨트롤러 동작시키고 이런 것들은 보조회로라 그러고, 이 타이머에 의해서 타이머가 아니라 마그네트 전자접촉기를 이용해서 히터라든지, 저 위에 게 히터용이에요. 밑에 게 이제 불어 모터용이죠. 그건 이제 왜 어떻게 하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 전자접촉기는 그냥 전자접촉기만 있잖아요. 요 밑에 것은 부하 계전기라는, 열동용 부하 계전기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열동용 부하 계전기가 달렸네, 이거는 모터용이다, 이거는 히터용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쓸 수 있는 거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383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단자대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차단기로 가는 거죠. 차단기로 가서 차단기 1차 측으로 가서 2차 측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1차 측에 가는 것까지는 연결하지 않을게요.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3상의 것이 연결이 되고, 차단기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요렇게 올리면 요 밑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한번 연결을 할게요. 자, 여기 차단기 2차 측에서 나오면 보편적으로 요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전자접촉기를 위에 게 히터, 아래 게 모터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와서 전자접촉기 1차 측에 들어가야 돼요. 위쪽이나 여기도 위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편함이 좀 있는 거예요. 배선의 불편함, 요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요쪽에 안쪽에 있는 것을 2차 측에다 바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왜? 여기서 아래 위로 연결을 해 놓으면 편리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1차 측이 돼 버리면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고 아래쪽으로 출력이 나가게 아주 쉽게. 그러니까 즉 제가 이제 히터를 하나 연결을 한다고 먼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요게 이제 앞전에 그 영상에서 만들었던 히터로 가는 열선, 그 히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1차, 2차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원래 그 맞는 건데,
불편하다 보니까 1차를 여기 두 개를 1차로 잡았어요. 그래서 출력이 이쪽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히터의 출력이 이쪽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빼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다 연결할게요. 뭐 반대로 됐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출력을 연결할게요. 직접 사용할 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좀 세지 않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히터로 가는 중이에요. 히터 출력선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럼 출력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전자접촉에 붙으면서 여기 아래쪽으로 연결된 1차 측에 있는 것이 2차로 해서 히터로 가는 거죠. 근데 요 밑에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연결하고, 제가 근데 좀 편리하게 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먼저 연결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 중간이 전기가 이게 아래 위가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전자접촉기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배선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아래 위가 이건 1차로 쓰는 거 여기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단기 2차 측에서 와야 되는 거죠. 자, 차단기 2차 측에서 이렇게 좀 오늘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2차 측에 지금 다른 걸 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하나의 것으로 하나의 그 입력선으로 여기에 이쪽에도 위쪽에 있는 히터에 공급되는 전기도 연결이 되고, 아래쪽에 모터로 가는 전기도 1차 측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좀 편리하게 가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편리하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함이 이게 뭐냐면은,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항상 그렇죠. 전자접촉기의 위쪽이 1차, 밑에 쪽이 2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요? 그럼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에 요 중앙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중앙에다 갖다 놔서 눌리면 전기가 이렇게 해서 380이 히터로 가는 것이고, 얘도 아랫게 눌리면 부하계 전기의 접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로게 1차 측은 일단 연결했습니다. 히터에 2차도 연결했고, 그러면 전자접촉기의 밑에 쪽을 이용해서 밑에 쪽이 모터로 가는 거잖아요. 모터 팬, 브로어 팬이라고 그러죠. 막 도는 그 팬으로 갑니다. 이 팬으로 가는 게 여기도 연결했죠.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연결을 합니다. 선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1차 측은 다 연결을 했습니다. 1차 측은 다 연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1차 측을 한번 그려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 전자 접촉기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된 그림으로 그릴게요. 다른 뭐 걸 가미하지 않고, 여기 보면 전자 접촉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하나, 여기는 부하 계정기까지 해서 연결됐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요 위쪽에는 히터로 가고 요 밑에는 모터로 가는 거예요. 모터로 갈 때 여기에다가 이제 차단기를 써서 전기를 이렇게 이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야. RST. 요거는 삼상의 380V인 거죠. 얘가 동작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회로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요게 좀 편리하고, 굳이 뭐 이렇게 위에다 1차 측을 잡고 밑에를 2차 측을 잡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업체예요. 대부분의 업체가 이렇게 해서 1차 측을 연결을 합니다. 주 회로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조 회로를 할 거예요. 보조 회로. 저는 이제 배전반을 열었을 때 얘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83상으로만 쓴다는 거죠. 383상으로만 쓴다. 그래서 지금 요 청색 두 개가 380V예요. 그러면 이쪽에 1차 측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단기를 올리면 당연히 얘도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220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80을. 이거는 이제 R과 T로 써가지고, R과 T를. 이건 중성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R과 T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는 이제 그 터미널을 써요. 총알 터미널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터미널 쓰는데 저는 터미널 쓰지 않고 이렇게 살짝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놓을 게 없네. 케이블 타이를 썼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묶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자, 380이 들어가서 이쪽에 1차 측으로 들어가고, 이 다운 트랜스라고 그러죠. 다운 트랜스로 들어갑니다. 다운 트랜스로 380이 들어가서 220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아까 제일 저기 썼던 여기에 들어가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R과 N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스위치는 없지만 지금 스위치가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해요. 스위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 회로로 해서 온도 컨트롤러까지 달아서 383상으로 동작은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나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 휴즈가 있어요. 휴즈로 220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운 트랜스를 이용해서 이제 220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퓨즈가 달려 있어요. 이제 퓨즈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만 쓰는데 저는 두 개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휴즈가 두 개를 그냥 쓰겠습니다. 두 개를 그냥 써서 220으로 다운을 시킨 거를 조작 전원으로 쓰기 위해서 퓨즈의 1차 측에 거리가 좀 안 맞네요. 거리가 좀 안 맞아서 트랜스를 좀 옆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1차 측에 썼습니다. 이렇게 빼버리고, 1차 측에 썼다는 것은 회로상으로는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끌어다가 대충 여기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전원을 구성하게 된 거죠. 퓨즈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원래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퓨즈를 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퓨즈를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여기만 연결하면 되는데 쉽진 않겠지만 처음에 여기를 먼저 할게요. N선을 먼저 다 연결을 하고 이렇게. 피해를 안 하겠습니다. 램프는 달지 못해요. 부저도 못 달고.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하시고, 왜냐면 램프는 달 수 없는 게 제가 쓰는 이 스위치가 그냥 토글 스위치예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도록 할게요. 모터, 히터.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회로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N선이라 그래요. 퓨즈의 이제 오른쪽 걸 N선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MC1에 여기 이제 좀 이건 빼버릴게요. 이거는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제가 히터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 동작하는 것만 볼 것이지 히터까지 연결해서 열이 올라갈 것까지는 보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빼버리고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 쪽으로 하나 갑니다. 좀 복잡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도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N선은 미리 가 있는 것이다. 여기도 여기는 진짜 복잡한. 야, 진짜 복잡한데 여기 어려운데. 일단 하나를 뽑아다가 두 개를 뽑아다가 전자 접촉기의 코일에 갔습니다. 전자 접촉기의 코일.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여기를 간 거죠. 여기는 2는 THR을 거쳐서 가야 되네. 얘가 바로 가면 안 되고 여기 THR 열동형 부하 계정기를 통해서 가야 되고 온도 조절기 하나 가야 되는데 온도 조절기는 지금 연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도 빼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온도 조절기. 제가 이제 온도 조절기도 없어서 예전 거 쓰던 걸 하나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에 여기 전원도 미리 하나를 연결할게요. 이렇게 미리 이걸 쓸 겁니다. 이걸 우리 아까 연결한 이게 여기 연결하기 어려운데 중성선에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돌려볼 생각이 없었는데 전기로 연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만 연결해 놓고 일단 퓨즈 하나 연결해 놓고 여기에 이제 전자 접촉기 2번으로 가는 MC2를 가는데 MC2는 열동용 과부하 계정기를 통해서 가라 그래서 열동용 과부하 계정기의 접점 95번과 B 접점이니까 95번과 96번 96번에서 하나 빼야 돼요. 96번에서 하나 빼다가 콜로 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연결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어디까지 연결했냐면은 여기 하나 MC1에 접점까지 연결해서 이제 스위치에다 넣으면 돼요. 이제 N은 끝났으니까 이제 R 가지고 하면 스위치 두 개만 일단 스위치 두 개의 C 접점에 연결하면 되네.
시접점에 연결한다. 노란 선을 두 선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그럼 얘도 끝. 여기다 이제 휴지 박아놓고 열어놓고 첫 번째는 스위치. 요 스위치를 쓴다 그랬죠 아까. 모터, 히터. 그러니까 아래쪽에 연결할게요. 시접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가지고는 모터는 켜는 순간 바로 이제 전자 접촉기 2번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하나 찾아서 연결할게요. 자, 모터를 켜게 되면 스위치가 연결되면서 전자 접촉기 아이고 2번이죠. 2번 전자 접촉기 2번 1번은 히터 2번이 모터. 이렇게 해서 여기 단자들을 이용을 하지 못하네. 이쪽에 복잡하지만 들어가나? 미리 생각을 했으면 다 연결을 해놨을 텐데. 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를 키는 순간, 전기 연결하고 키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접촉기는 돌 거예요. 접촉기는 붙는 거지. 붙어서 모터를 윙 돌려줄 거야. 모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히터를 키면 여기 보시면 히터의 그 스위치는 전자 접촉기 B에 보조 접점 A 접점을 써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전자 접촉기 MC2의 아래쪽이 이제 A 접점이니까 C 접점을 통해서 A 접점으로 나와서 좀 복잡하네. 자, A 접점으로 나와서 이 과부하 계전기 일로 들어가야 되는 저기 연결할 수가 없네.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찾아봐야겠네. 자, 지금 이제 과열 방지기에 C로 들어가서 B로 나와서 이제 B로 나와서 이게 B로 나오는 거예요. B로 나오고 여기 이제 MC A 접점에서 나온 게 과열 방지기로도 들어가지만 이제 온도 조절기의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도 조절기가 한 선이 미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을 통해서 여기다 연결해서 MC2의 A 접점을 이용해서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는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한데 여기 이제 접점이
온도 조절기의 접점이 1번과 5번이 B 접점이고 1번과 3번이 A 접점이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을 써서 한번 또 이것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완성을 했고 요런 식으로 해서 주회로는 이렇게 그렸고 주회로는 이렇게 그렸고 보조회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383상으로 했어요. 383상으로 했으니까 내려가서 383상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고 이 전자접촉기가 동작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유압 실습장에 내려와서 전기 380V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 볼게요. 전압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370V 나옵니다. 370V가 좀 더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1차가 나오고 이렇게 올리면 2차가 나와야겠죠. 2차가 이쪽이에요. 우리 그 퓨즈를 중심으로 214V, 215V 나오네.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저걸 짰을 때 컨셉을 잡았을 때 얘가 그죠? 모터라고 했잖아요. 모터 팬. 요게 모터예요. 모터니까 얘가 이제 돌겠죠. 모터 켜졌습니다. 딱딱하고 지금 켜졌어요. 이럴 때 이제 부하 계전기에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트립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이렇게 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부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터가 돌면 히터를 올리는 거죠. 히터를 켜게 되면 29도. 지금 90도에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출력에 그게 틀렸을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과열 방지기의 것에 의해서 트립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 온도를 좀 올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출력이 틀렸거나 여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살짝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29도면 제가 90도에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가 붙지 않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제 살짝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치대를 안 가져와서 살짝 끄고 할게요. 자, 잘 됐습니다. 조금 아까는 그 온도 컨트롤러의 출력선을 제가 3번에 B 접점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A 접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얘가 붙지 않았는데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켜고 히터 켜서 자, 설정 온도를 90도로 해놨어요. 원래는 설정 온도를 90도로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90도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자 접촉기가 붙겠죠. 전자 접촉기가 붙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자 90도 설정. 전자 접촉기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제 90도가 넘어갔다는 소리죠. 90도가 넘어갔는데 얘가 이제 아직 리셋이 안 돼서 좀 있으면 이제 10초 이상 되면 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설정 온도를 90도로 놨는데 전자 접촉기가 히터용 지금 110도가 넘어갔어요. 나이트로 되다 보니까 전자 접촉기가 설정 온도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도면을 보시면 MC1이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MC2가 동작을 해야 되고 MC2와 그죠? 과열 방지기의 B 접점과 온도 컨트롤러의 A 접점이 나와서 얘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MC1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자가 하나, 둘, 세 개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문제가 되면 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터에 관련된 것은 MC2는 굉장히 쉬워요. MC2는 그냥 그 모터를 켜주는 이 셀렉터 스위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돋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한 가지는 여기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의 접점에 의해서 B 접점에 의해서 붙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트립이 발생을 했어요. 트립이 발생을 하면 모든 게 다 리셋이 돼 버려요. 리셋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트립이 발생을 했는지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뭐 트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기 전류치를 잘못 맞춰놓으면 얘가 트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불량일 수도 있고 트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류치를 잘 못 맞춰서 MC2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MC1은 MC2의 보조 접점 A 접점을 통해서 나온 게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인자가 있다 보니 지금 제가 이제 과열 방지기를 한번 동작을 시킬 거예요. 과열 방지기가 여기 있는데 지금 높게 설정을 해놔서 좀 애매해요. 좀 낮게 한번 해볼게요. 과열 방지가 동작을 하니까 얘가 지금 90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붙었어야 돼요. 붙었는데 지금 이제 과열 방지기가 동작을 했다는 이제 전제를 한번 둘게요. 여기다 이제 또 쭉 갖다 대면 돼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여기에 사실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열 방지 여기는 지금 있는데 제가 회로상에는 그려놨지만 과열 방지기에 A 접점으로 해서 부저를 울리게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열 방지기는 제가 설정 온도 90도에 놨잖아요. 그럼 얘는 뭐 95도라든가 한 100도라든가 이렇게 놓으면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작을 해서 아직 리셋이 안 돼서 얘가 붙질 않네요. 얘가 리셋이 되면 다시 붙을 것이고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기다려 주기가 좀 어렵고 사실 요 휴즈가 또 가끔 나가는 여름철에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얘가 거의 90%는 다운 트랜스라는 얘가 이제 그 절연 파괴가 되는 바람에 절연이 파괴돼서 즉 단락이 발생해서 단락이라는 것은 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붙는 쇼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락이 발생을 해서 휴즈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즈가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이게 조작 전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 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작측, 그죠? 이런 데 쓰이는 전자접촉의 코일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열 방지가 좀 돼서 그러니까 떨어졌다.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를 올린다는 의미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자, 요 회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히터와 모터를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동작만 보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 호퍼 열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회로를 그래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